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매스매틱스 포 머신러닝 강의를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시스템즈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그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표현을 행렬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거 하고요. 그러면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문제 하나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한 회사가 N개의 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이런 여러가지 M개의 이런 그런 각 재료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R1이라고 하는 것은 B1만큼, 그리고 R2라고 하는 건 B2만큼, 그리고 RM이라고 하는 건 최대 BM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하나의 제품을 이렇게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들은 각각 요만큼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지금 이것들을, 이 재료들을 이상적으로 볼 거예요. 아주 이상적으로 소진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품을 몇 개씩 만들어야 하는가, 그거를 구하는 게 이 문제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한계점은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뭐냐면 각각의 제품들이 쓸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R1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R1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N1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몇 개 쓰이냐면은 A 지금 1만큼 쓰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N2를 만드는 데는 몇 개 쓸 건지를 보면은 A 2, 1 이렇게 쓸 거고요. N을 만드는 데는 A, N1까지 쓸 거예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몇 개를 만드냐면 각각 한 개당, 그리고 이거는 생산량을 보면은 N1은 우리가 X1만큼 만든다고 했고요. N2는 X2만큼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NN이라고 하는 것은 XN만큼 만든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R1이라는 게 얼마나 쓰이는지를 살펴보자면 요거 두 개를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되죠. 네. 그래서 각각의 요 값들을 곱해서 우리가 더해보면은 x1, a21, x2 쭉 가서 an1에 xn까지 이렇게 곱한 형태가 R1을 최대한 쓰는 양일 텐데, 그 양은 우리가 만약에 소진시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양은 B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형태를 우리가 쭉 보면은 뭐 여기에서 우리가 같은 어떤 글자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뒤에 1은 변하지 않죠? 뒤에 1은 변하지 않고 여기 1이랑 같이 가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앞에 1, 2 가는 건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이랑 똑같이 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형태의 식을 하나를 알면은 그 다음에 짝짝짝짝 그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A1 예를 들어서 M, X1, A2M, 그 다음에 X2 쭉 가서 A 뭐 여기 맨 마지막에 n까지 가겠죠. mxn이라고 하는 것이 b의 m까지, 이런 식으로 식을 쫙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문제의 상황은 어떤 그런 연립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연립 방정식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문제 말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만났던 문제를 같이 한번 좀 쉽게 만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2-2번 문제를 보자면 이런 어떤 문제가, 연립 방정식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거는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 근은 뭐지, x2는 뭐지, x3는 뭐지 라고 이렇게 배우셨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해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 문제를 처음에 거를 동그라미 1번으로 놓고 보자면, 위에 두 개씩을 여러분이 한번 더해 보시면 2x1 이거 사라지고요, 3x3가 5가 되죠. 여러분 요 식과 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1과 x3는 없죠. 즉 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보고는 이런 문제는 그냥 근이 없어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는데,
여기 이제 인공지능을 다룰 때는 모든 문제가 딱딱딱 맞게 그렇게 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근이 없다라는 것까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었던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위의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면 2x2 빼기 x3는 빼면 1이 되니까 요 두 개의 식을 풀면 x2가 뭔지 x3가 뭔지를 알 수 있죠. 두 개를 더해 보시면 3x2는 3이니까 따라서 x2는 1이 되고요. x3는 넘어가고 넘어가면 또 1이 되고 x1도 1이 되는 이런 딱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많이 계속 풀어 왔었어요. 왜? 답내기 딱 좋으니까요. 세 번째 형태의 문제는 요 두 개의 식을 더해 보시면 2x1 두 개 사라지고요. 3x3는 8이 되죠. 5가 되죠. 두 개의 식이 동일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문항의 개수, 즉 우리가 보는 변수의 개수는 지금 3개나 되는데 식은 2개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해가 나오기 때문에 해가 무한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떻게 배우셨냐면 이건 뭐 불능이네, 이거는 해가 존재하네,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 부정이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긴 했는데 지금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잠깐 저랑 같이 살펴볼 내용 중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경우도 은근 많이 있을 거고요. 이랬을 때 해를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특성, 그리고 너무 많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표집했을 때 변수보다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이걸 다 표현했을 때 가장 유사하게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우리 선형 회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사실 요거는 여러분이 행렬 그 벡터에 대해서 조금 뭐 행렬이나 그 구조를 배우면 조금 더 쉽게 배우실 수 있는데 요 내용들을 여기 보면 x1들이 다 공통으로 있고 여기는 xn들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따로 하나씩 이렇게 묶어서 보면은 요거를 따로 이렇게 묶어서 보고 이걸 묶어서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층에 대해서 이렇게 m개 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x1을 이렇게 뽑아내고요. 요것도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2-2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자세히 보면은 각 요 요렇게 우리가 요 내용을 x1부터 xn까지를 또 뽑아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내용들을 한꺼번에 합치게 되면 그 열로 나타내어져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합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보면 m개의 식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또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하고요. 얘를 또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 벡터로 표현을 하죠,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식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 n개의 각각의 식이 아니라 하나의 식처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렬을 잘 다룰 수만 있으면 이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행렬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며 그리고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